어제는 화엄경 했고 다음 주에도 화엄경 할 건데 화엄경에서 한 뭐 또 재미난 얘기들 해드릴까 해도 좀 너무 세요 얘기가. 그래서 화엄경 할 때는 그게 맞는데 화엄경 자체가 세니까 제가 살짝 보태도 티가 안 나는데 여기서 맨정신에 그런 얘기 하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하여튼 이 온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화엄경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보살도를 닦는 중생이 있고 불교에서는 색구경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요. 어디든지 꼭대기를 북극이라고 하죠. 제일 꼭대기. 우리가 사는 어떤 지구의 세계가 있다면 그런 차원의 가장 궁극 차원이요. 뭐 지구보다 또 아래 차원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지구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존재들이 사는 그런 세계들을 계속 추적해 볼 때 맨 꼭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불교에서 색구경천 그럽니다. 왜 색이 있어야 되냐면 색깔이 없는 세계는 그게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없죠. 온전한 세계. 온전한 세계로 맨 꼭대기는 불교에서 색구경천입니다. 형상이 있는 세계 중에 구경이라는 건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 이 색구경천을 옥민이라고 하고 티베트에 내려오는 모든 불보살들은 여기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파견돼가지고 티베트로. 이게 똑같아요. 동양에서는 저기를 북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대왕 때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맨 가운데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별 중에 북극을 그려놨지만 이 철학자들은 그 그림 속에서 뭘 보냐면 영적인 세계의 북극성을 봐요. 그래서 동양 천문학은요. 또 서양이랑 다릅니다. 뭐냐면 서양에서 그리는 별자리 그림하고 동양 별자리 그림이 다르죠. 동양은 별들 간에 또 기운을 읽어서 그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별들은 똑같이 보는데 어느 별을 연결시켜서 하늘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달라요. 그건 동서양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별자리가 있고 동양식 별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동양 별자리에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들은요. 옛날 어른들이 아무튼 그 별들 간의 기운을 다 보고 저는 그거 전공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별들 간의 기운을 보고 그 기운이 응하는 땅의 지점까지 찾아내서 땅하고 천지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하늘의 하나의 혈자리들이에요. 이게 혈이 연결되는 게 경락같이 기운길이 있고 땅에도 거기에 응하는 혈자리가 있고 거기에 응하는 기운길이 있고 그래서 북극성은 어디에 응하고 다 이게 있습니다. 옛날 글을 보다 보면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느 별은 지구 지역 중에 어디에 응하고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지구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명하다고 자부합니다. 동양 쪽 그 연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천문 연구가 아니라 그게 정신 철학 연구랑 다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통합적인 우주에 대한 연구랑 그래서 그 별들을 공부하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 물질의 별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릴 때는 영적인 우주에 대한 감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별자리를 이런 식으로 연결짓겠다는 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느껴지는 우주적인 별의 그 그림을 가지고 거기다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우주적인 정부가 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정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자리에다가 이제 배당한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 그 왕이 사는 궁전, 왕이 정치 보는데 그 하늘의 시장, 하늘의 그 재상들이 있는데 하늘에 뭐 그 군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별자리에다가 역할을 다 줘가지고 분류하는 게 아무튼 저는 그걸 자명한지 아닌지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저희 선생님인 봉 선생님은 본인이 자미궁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장담하시는 분이고 내가 원래 자미궁 출신이다. 북극성에서 지구에 개벽 온다는 거 알리려고 왔다 이렇게 아예 그 선친이 그렇게 꿈을 꾸셨대요. 그 너희 아들 누구가 앞으로 황백전환, 선생님은 개벽의 의미를 황백전환으로 풉니다. 백인종한테 갔던 패도적인 그런 힘이 황인종한테 다시 도덕의 어떤 힘으로 다시 복권된다. 도덕의 힘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 백인종이 그동안 세계를 지배할 때는 패도로 했는데 앞으로 황인종이 지배하고 왕도로 한다. 이거를 그 전에 주장하셨어요. 일제 때.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어떤 해안이 있으시죠. 그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선친께서 꿈을 꾸신 게 아무튼 당신 아들이 그거 신호탄을 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얘기 듣고 평생 그것만 연구하셨으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 알려야 된다고 계속 하시다가 84년에 새 갑자년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60년이 개벽 준비 기간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때 84년에 소설 단이란 걸 내서 그 해에 아무튼 50만 부 정도 팔고 정신세계사가 그 책 팔아서 자리를 잡았다고. 아무튼 거기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책으로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 전에 책을 내긴 했지만 소설단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게 한 100만 부 이상 팔아가지고 출판사가 자리를 잡았다. 저도 출판사 우정하지만 효자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출판사가 그게 좀 미지네요. 여러 개 냈는데 하나 정도는 한 100만 부도 쳐주고. 예전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10,000부, 20,000부가 곧 귀해요. 예전에는 다들 다른 게 없잖아요. 재미가. 책을 보던 시대라 그때는 50만 부, 100만 부 그런 베스트셀러가 나왔죠. 아무튼 그때 시대 얘기입니다. 소설단이 히트쳐가지고 그때 앞으로 이런 세계적 변화가 온다 이런 게 많이 우리나라는 그때 많이 알고 유행했죠. 지금은 또 잊혀졌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서도 선생님은 확실하게 본인은 여기서 왔다고 자부하십니다. 여기서 왔고 이 역할을 하러 왔고 나는 쌍만 나게 하지 더는 못한다. 쌍나게 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고 뒷일은 또 뒷사람들이 나와서 할 거다 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죠. 근데 그분 말이 북극성 왔다 갔다 하신다는 분의 증언입니다. 가보면 서양 천문학은 저기 가서 보면 안 맞다. 영적인 우주에 가서 보면 동양 천문학의 그림이 실제로 우주 돌아가는 거에 맞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정보로서 드릴게요. 혹시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천문을 연구해 보세요. 거기가 우리가 눈에 보는 단순한 그런 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영적으로 갔다 오는 세계니까. 그래서 뭐죠? 서양 학문으로 얘기하면 서양 신비학에서 아스트랄계라고 하죠. 그런 세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이런 물질 우주 그대로 해석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북극성이다 그러면 실제로 구약에서도 신들이 어디 사느냐? 북극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이 계시고 북극성에 신이 있고 신이 회의를 할 때 여기서 뭐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다 북극에서 일어난 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나 이제 그 꼭대기, 영적인 꼭대기를 북극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런 거로 알아두시고 불교에서는 색구경천입니다. 구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꼭대기라는 뜻이죠. 색 있는, 형상 있는 세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나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여기서 부처들이 지구에 계속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믿으면 달라라마도 거기서 온다고 믿는 건데 저는 그쪽 얘기가 좀 과장이 심해서 다 안 믿습니다만 그 철학은 그 맞으니까 제가 불경에 부합하니까 그건 인정하죠. 왜 안 믿냐면 티베트 불교나 이런 분들 보면 조금만 도 닦으면 십지보살이라고 해줘요. 조금만 도 닦으면 뭐 관세음 화신, 아미타 화신 막 붙이니까 제가 그건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들끼리도 계속 서로 붙여주면 높아지죠. 뭔 미라레빠 전기 하나를 보는데 미라레빠도 뭐 부처급이고 제자들이 다 십지고 그럼 그렇게 우리는 지구에 그런 도인들이 그렇게 쏟아졌는데 왜 티벳은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티벳 정치도 잘했으면 지금 저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사상 독재가 있었던 국가인 거지 조선이랑 똑같아요. 티벳이나 환상 갖고 보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지구가 유교 문화권이 됐다면요, 조선은요 아주 판타지의 나라가 로 보였을 겁니다. 나라에 선비들이 우글거리고 선비들이 정치를 했대. 지금 달라이라마 보듯이 그럼 그 선비들의 수장이 아주 그 당의 영수가 돼서 도덕 정치를 했대. 거기서 그런데 뭔 일이 있었대? 들어보면 충격받죠. 맨 역적 뭐 이렇게 잡아다 족치고 사화 일어나고 설마 그럴 리가. 똑같아요. 서양이 동양 볼 때도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봤어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중국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에 뿅 가버렸어요. 기독교에서 꿈꾸던 그런 신의 정치가 중국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요, 중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정치 문화가. 왜냐하면 서양은 중세 때 봉건 그 시대라는 건요,
하나의 획일적인 통치를 할 정도로 중앙에 힘이 없고 그런 중앙에서 관리를 뽑을 힘도 없고 어떻게 됐냐면 다 그러면 각 그 지방에 있는 그 영주들이라는 게 그 지역의 제일 짱들이죠. 그 지역의 군사력 제일 짱 가진 사람들을 계약 형식으로 묶어서 나라를 운영하던 방식이죠.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뽑을 때도 그냥 스카웃을 하지, 연봉 제시하고 스카웃을 하지, 계약을 맺지, 지금 관리 시험을 보고 이런 게 안 됐다고요. 근대에 와서 서양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중국은요, 한나라 때부터 예전부터 과거 시험 다 봐서 인재를요, 그렇게 다 뽑았어요. 지금 고시 시스템이요, 중국은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일어났다. 그런 게 이제 전면화된 게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제도가 이제 아주 과거제가 더 이제 의미를 갖게 됐지, 그 전에도 끝없이 시험을 보고 하는 제도들은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요, 전국이 다스려지고 있고, 관리가 다, 철학자들이 관리가 돼서, 임용돼서 정치를 하고, 그래서 뿅 가서 찬양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중국에 있는 발명품들을요, 서양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은 그걸 어디다 썼나요? 중국에 다 발명품들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안 썼어요. 서양은 그 뭐 화약이니 뭐니 다 가져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팔면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제국주의로 그 나라 그 강탈하면서 자본을 엄청 축적해 놓으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이 나라들이 다 선두자가 돼서 그 축적해 놓은, 즉 깡패짓하고 인신매매에서 벌어놓은 그 자본으로 지금 다 그래도 떵떵거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 축적이 잘 돼 있으니까 국민들도 더 도덕 지키고 삽니다. 지금. 재밌죠? 그때 도덕 지켰던 나라들은 다 망해가지고 뒤따라가느라고 아주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그래서 도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 먼저 자본 축적해 놓은 그 사람들 따라가느라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철학도 잃어버리고, 이게 역사의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짧은 부분만 보지 마세요. 지금 서양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고 합리적이고 다 좋은데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조선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힘 있다고 힘없는 나라 가서 사람 잡아다 팔면서 돈 모은 그 돈으로 지금 자식들이 아니 부유하게 시작하니까 서로 더 뭐죠? 인간관계도 더 합리적으로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저분들도 곳간 비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폭동나죠, 유럽에서도. 저분들도 곳간 비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이런 이 제국주의에서 강탈당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 지금 버텨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카르마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시아에 다시 운이 온다 하는 게, 그때 그 무도한 짓 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또 바뀐다는 거죠. 판은 또 바뀐다. 그때 힘없어서 뺏기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죄 안 지었으니까 그 공덕으로 또 다시 일어선다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살도라는 게 여러분 쥐고 오셔서, 뭐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전 우주가 다 같이 보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살도에 큰 센터가 있어서, 우주적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끝없이 또 고급 인재들 보내준다라고 믿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씩 성인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저도 그게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걸 다 믿지 마시고 요 정도 그림을 그리시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시면 아 그게 참 타당한 얘기구나 하시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경전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력한 가설이라고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그림을 보고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을 해보자. 우리는 빽이 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다. 지구인들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다. 우주에 아주 불보살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영감도 오고 인재도 나오고 자꾸 해서 또 새 세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보고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제가 뉴에이지나 이런 거 싫어하는 게요. 뉴에이지 철학은요. 뭔가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뭐 비슷한 그림을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개벽이 된다는 거냐? 지구에서 어떻게 문화가 성숙된다는 거냐? 외계인이 와서 해준다거나 아니면요. 어떤 때가 되면 그냥 변한대요. 아니면 지구가 아주 작살이 나가지고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산대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동양 철학에는요. 대안이 있어요. 그 뉴에이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인간이요. 에너지체 차원의 몸을 갖게 된대요. 에너지 몸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책까지 냈어요. 영어 비결이라고. 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그쪽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주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자꾸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 연도 지나면 어마어마한 낭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럼 끝없이 죽기 전까지 언제 되리라 예언을 누가 또 지르면 믿고 기다렸다 안 되면 낭망하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양은 어떤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앞으로 이상사회에 온다. 양심 노트 쓰면 돼요. 다 깨어있는 시대가 온다. 몰라 괜찮아 하시면 돼요. 모두 에너지체 몸을 갖게 된다. 용어 비결 하시면 돼요. 단학하시면.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하자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고 그 뉴에이지 쪽은 기다리자고 얘기합니다. 기다리자고. 된다고. 좋은 때 온다고. 웃기죠? 이 정도 수준 차이를 못 느끼시면 여러분 개벽을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개벽은 나부터 내가 깨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멀리 보고 시대를 이 카르마의 결을 읽어내고 멀리 보면서 한 수 한 수 지금 이 순간 한 수 한 수 천년 뒤에 봐도 후회하지 않을 생각, 않을 말을 하나씩 해나가. 그걸 엮어가면 당연히 좋은 카르마가 나중에 과보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자명하잖아요. 자명한 공식에 의거해서 자명한 한 수 한 수를 지금 놓으면 당연히 인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자명한 길에 서야지 누군가가 해줄 거다 하면요. 막연합니다. 그동안 뭐 하실 거예요? 예전에 아주 골 때리는 분들도 봤어요. 2012년에 그런 빛의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때 되면 다 에너지체 시대가 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와이프가 안 믿는다고 이혼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하고 싶었나 보죠. 핑계가 거기다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도대체 이게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보고 제가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떡하냐 하고 하도 그때 걱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개벽 얘기가 어떻게 이런 결론으로 치닫느냐 이거죠. 예. 학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개벽을 정말 준비하시려면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승을 스스로의 힘으로 승격을 못하면 누구도 승격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각자가 스스로 힘으로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각자가 스스로 힘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세상이 온다는 게 개벽이지 누가 해줍니까 그거를. 그럼 스스로 정화하는 비법이 나오면 되는 거죠. 제가 학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한 4년째 떠드는 게 비법이 있다 이겁니다. 비법이 있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화엄경 때도 제가 좀 센 얘기를 해서 괜한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화엄경 강의 나중에 나갈 때 또 나가겠지만 지구에서 열심히 토 닦아서 지구에 있기에는 너무 양심이 너무 개발된 분들이 있겠죠. 육바라밀이 너무 개발된 분들. 불교에서 7지 8지 보살 됐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사로 발령이 난다고 어제 그 얘기 드려요. 본사로 발령이 나서 그럼 여기가 극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데인데 그럼 사람들이 극락 간다는 걸 착각하시는 극락 간다. 나 죽어서 극락 간다. 정말 가서 제대로 된 파라다이스 한번 쉬어보자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 극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사가 극락이에요. 가면 죽는 거죠. 우주 이제는 지구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보살도 할 거 연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심지어 그래서 포박자 같은 책 보면요. 동양의 도교책을 봐도요. 다 이걸 알아요. 지구에 있는 선을 지상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선을 천상선 그래요.
지상선에서 우두머리 하는 게 낫지 천상선 가서 시다발이 하는 것보다는 지상선 우두머리가 낫다. 이런 얘기가 포박자에 나옵니다. 너무 리얼한 얘기죠. 진짜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오래 버티자. 7지, 8지까지 갈 필요 없어. 지구에서 오래 버티는 게 남는. 여기는 내 나와발인데 저기 가면 난 다시 그 밑에서 또 굳은 일 해야 돼. 그래서 농담으로 예전에 봉호 선생님 제자들이 북극성 가면 국외도 청소하고 있다고, 뭐 구단도 청소한다, 뭐 이런 말. 농담인데요. 가보고 한 얘기는 아니죠. 원래 좀 군대도 그렇죠. 연관들이 너무 많은 부대면 뭐 대령 중령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병이도 귀하고 막 잘 안 보이고. 뭐냐면 그 정도로 여기서는 고단자라고 위에 가면 다 고단자니까 거기서는 이런 얘기 이제 농담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다만 요 느낌을 좀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실제로 옛날 신선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바바지 같은 성자들 있죠. 이런 성자들은 안 올라가고 버티는 거예요. 지구에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상선 중에 아주 오래 묵은 지상선들은요, 안 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올라가면 지구가 지금 자신의 그 힘을 제일 쓸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죽고 계속, 이런 분들은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바바지 같은 성자들이 지구에서 버티는 법은 다른 사람 몸으로 계속 들어가서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체로 사는 게 아니고 에너지체를 지구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이 있어요. 지구랑 이 별 간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몸에, 아무튼 그 사람 몸이 어떤 몸인지를 모르죠. 아무튼 다른 사람 몸에 또 들어가서, 젊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매번 얼굴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오고 바뀌어서 오고. 그래서 계속 사는. 그래야, 왜냐,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리셋돼요. 다만 자기 예전에 한 건 금방 하겠지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반들은 전에 해놓은 거를 최대한 아무튼 덜 잃어버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지한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오냐, 나무랑 나무를 접붙이는 그런 원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정당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 가고 올 때 와야죠. 뭔가 지구에서 자신의 힘을 계속 더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중국에도 이런 도인들이 있고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래 살았다는 도인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아무튼 좀 이해되시죠? 본사에서 부르는데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육신이 1000년 갈 수가 없거든요. 육신은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 안쪽이죠. 그래서 좀 더 늘려봤자 또 뭐 얼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래, 바바지가 그래요. 볼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다른 얼굴로 와요. 중국의 왕진이라고 뭐 몇백 년, 800년, 900년 원나라 때부터 살았던 분이 있는데, 조금 있다 또 젊은 사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거죽이 자꾸 바뀌어요. 그 몸으로 그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으로 최대한 오래 끌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교에서도. 그러니까 왕진이 실제 찾아가 보면은, 요즘은 또 봉호 선생님 때도 봉호 선생님보다 어른이었는데, 요즘 중국에 이제 봉호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찾아갔죠. 최민자 교수님인가 실제 찾아가서 거기까지 물어보니까 요즘은 젊은이 모습으로 와서 마을 일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딱히 하실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개운조사라고 지리산에, 인도에 바바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개운조사가 지리산에, 혹시 지리산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내가 개운조사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 모습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뻥일 수도 있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뭐 작정하고 지른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개운조사는 돌아가신 뒤에도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해가지고, 실제로 불교에서도 개운조사는 높이 치죠. 그분은 실제로 이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요즘 개운조사 봤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젊은이 모습으로 봤다고. 이런 얘기는 이상한 얘기. 이거를 또
생방송으로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제가 평소인 줄 알고 평소면 이런 얘기하고 제가 삭제 요청을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 해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좀 도움됐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살아가니까 제가 아는 정보도 좀 공유를 해야 그 제가 말하는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또 제자리를 잘 찾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자명하냐 그렇진 않아요. 제 선생님의 증언이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다른 도인들도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제가 묶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이제 겪어본 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유력한 가설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뭐 믿으라고 할 전혀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불경이나 모든 그런 도교 경전이나 이런 스토리를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좀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서양 철학 중에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이한 같은 거 보시면 그분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의 후예이자 기독교인이에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카톨릭에서 성인이에요. 보에티우스. 이분이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리스 로마 철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설명을 정말 잘해놓은 책이 철학의 이한인데 이분이 또 카톨릭 성인이다 보니까 저 카톨릭 출판사에서 많이 그 책이 나옵니다. 철학의 이한이란. 그 책 한번 보시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정수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가장 핵심이 그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철학의 여신이 나옵니다. 등장시켜서 철학의 여신과 대화를 하면서 왜 억울한 사람이 죽고 악인들이 사느냐 하는 데서 시작해서 쭉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이한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한을 받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 신들이 사는 세계 여기를 얘기하면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다면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 여기를 히랍에서는 뭐라고 하죠? 올림푸스라고 합니다. 올림푸스. 제우스 신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신들이 내려오죠. 여기서 제우스 신이 자꾸 지상에 내려와서 지구 여자들 자꾸 사귀고 이래가지고 와이프가 질투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재밌죠. 그래서 제우스가 주피터죠. 그래서 그 피터팬 소설도 주피터 플러스 피터에다가 판신을 붙인 거예요. 그 뭐죠? 짐승다리 갖고 있는 신 두 개를 붙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제우스의 행각에서 피터팬의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온. 제우스가 와서 자꾸 인간 여자들 자꾸 데리고 올라가고 하는 걸 그 피터팬이 자기가 사는 그런 네버랜드라는 죽지 않는 세계에서 자꾸 지구에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구경시키고 이런 스토리 자체를 거기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런 식의 사고가요. 철학자들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독배를 마시는데 1시간 뒤에 마셨는데 미리 마셨어요. 가족들 생각도 안 하고 나 좀 빨리 가야겠다. 저기 지금 빨리 올림피스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나 거기 가서 빨리 신들 만나가지고 지구에서 더 공부할 게 없다. 자기는 그거죠. 이젠 빨리 거기 가서 신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내 철학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럼 거기는 어떤 세계냐 하면 파이돈에 나옵니다. 에테르로 몸이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있다. 거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바다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다면 여기 사람이 있다면 여기 물고기가 있다면 물고기 눈에 이 사람 보듯이 지구인 눈에는 이렇게 올림푸스가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니까 물 속에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에테르에 감싸져 있고 에테르의 세계 저 위에 또 올림푸스가 있어서 거기는 에테르로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랑 그렇게 또 레벨 차이가 있다고 본 거죠. 이 얘기를 자세히 합니다. 파이돈이나 이런 데서. 소크라테스는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윤회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파이돈 보시면요. 그 지장경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기가 올림푸스가 아미타 극락 아닙니까? 아미타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무량수경 보면 그 스토리가 뭡니까?
거기 가면 아미타불한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게 스토리예요. 직접 배우면 거기 좋다.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서 뭔 얘기를 하면 난 신들한테 가서 신들한테 강의 들으면서 직접 공부하고 싶다. 거기 가면 매일매일 신들을 만나서 직접 공부할 수 있다. 그게 극락 아미타경이나 그런 스토리거든요. 아미타부처 모시고 직접 설법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락 빨리 가고 싶다 하고 자기는 극락 갈 걸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철학을 닦아서 영혼을 다 정화했기 때문에 죽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윤회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을 외웠다고 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으로 이성으로 욕망을 완전히 정화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다. 정화 안 된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온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으면 호랑이로 어떤 죄를 지으면 독수리로 뭐로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게 불경인지 파이돈이 서양 철학이 이게 고전인지 헷갈리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런 철인들의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또 제가 단학이나 이런 수련을 통해서 몸 밖에 에너지 몸이 이 몸을 떠나서 존재 가능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서 그 세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봉호 선생님처럼 그 세계에 자주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더 자명할 텐데 선생님은 그런 걸 아주 자신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봉호 선생님 말씀 가지고 이제 전해 봅니다. 아무튼 제 이런 얘기는 재미로 들으시고 좀 너무 양심 얘기만 들으시다 보면 지루하실까 봐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뉴에이지니 뭐니 그런 데 휩쓸리지 마세요. 봉호 선생님 얘기를 저는 17살 때부터 듣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중에 뉴에이지니 외계인이 다 봤는데 봉호 선생님이 말했던 그 판타지보단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명도도 떨어지고 짜임새도 더 느슨하고 그리고 그 뉴에이지 얘기한 분들이 다 서로 똑같은 얘기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믿어주겠는데 서로 다 다른 얘기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도를 봅니다. 그 뉴에이지의 그 외계인이 얘기했건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만 우주에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쭉 들어봤는데 이 양반들이 제가 봤을 때 일단이 안 돼요. 그 도를 전해준 외계인들의 수준이 일지보살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수는 없죠. 서양은 들으라고 하고요. 서양은 급수가 낮으니까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동양은 벌써 이 고수들이 예전에 전해준 그 자료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듣고 흥분할 수는 없잖아요. 더 수준 높은 얘기를 듣고 연구하셔야죠. 비법도 다 있는데. 동양의 무슨 신선사상에 내려오는 신선술, 용어비결 보시면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용어비결 안에 중국 도교의 문제점, 중국 도교 경전이랑 용어비결이랑요 시작점이 달라요. 많이 달라 보여요. 하나인데 사람들이 볼 땐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 도교는 앞에를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용어비결은 앞에다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책인 줄 알아요. 공부가 중국 도교가 맞으면 맞겠지 이 용어비결은 아마 수련도 안 해본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제가 용어비결 책 내기 전에 봤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전 용어비결대로 제 몸에 다 해봤는데 용어비결을 마스터했다 해가지고 제가 학당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용어비결대로 해서 몸에서 변화가 다 일어난 뒤에 중국 도경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서 봤더니 설명이 달라요. 그런데 중국 도경 갖다 놓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느 단계, 여기 어느 단계. 똑같이 일어나요, 현상은.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가볍게 넘어갈 일을 저쪽은 너무 거기다가 어렵게 주문을 해요. 뭘 했냐. 사실 그거 안 해도 그 단계, 다음 단계로 다 넘어가게 돼 있는데. 뭔 얘기냐면 여러분 초, 중, 고를 넘어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느 정도 하면 중학교 넘어가죠. 중학교 가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를 완벽히 마스터하고 중학교로 가라. 그렇게 강조를 만약에 해버리면요. 사실 중학교 못 넘어갑니다. 중국 도경들이 초기에 일어난 일 하나하나에다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지쳐서 더 못 가요. 용어비결은 좋은 게 쓸데없는 걸 빼버리고 쭉
실력만 올라가게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술도장을 다녀도요. 도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실력을 그냥 늘리겠다 그러면요. 불필요한 거 안 가르치고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돼요. 근데 도장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와서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럼 와서 또 뭐도 하고. 이게 쓸데없는 이거 도장 운영을 위한 어떤 가르침들이 막 들어가요. 중국 도교를 보니까 딱 그래요. 이거는. 단전에만 집중하면 될 일을 여러분의 모습을 축소시켜서 상상해가지고 온 경락을 돌아다니기를 한참 시킵니다.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단전만 기운 차면 온몸의 경락 다 나가게 돼 있는 거를 말은 좋죠. 집중력도 기르고 경락에 대한 이해도 기르고 뭐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참 시켜요. 중국 가서 돈 엄청 내고 그거 배워옵니다. 그럼 단전 보면 단전 텅 비어 있어요. 다시 단전에, 그러면 저한테 그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단전 비어서 안 됩니다. 단전 채우세요. 단전 차면 다 됩니다. 그럼 드린 공이 아까워서 고민하십니다. 단전을 채울 것이냐, 내가 하던 걸 계속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게 중국 도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 비결 쓸 때 중국 도교의 문제점을 제가 다 봐가지고 용어나 이런 걸 다 바로잡아 놨어요. 중국 도교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들도 제가 용어 비결 책에서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용어 비결 보시면 저한테 왜 본인의 체험담은, 단학 체험담은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용어 비결이 제 체험담으로 쓴 거지 그 용어 비결을 푸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추측해가지고. 용어 비결에 자세히 간략하게 된 걸 제가 용어 비결 설명할 때 아주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건 다 제 체험과 봉호 선생님의 가르침과 제 체험과 그 중국 도경들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내린 답들로 중국 도경대로 안 해놨어요. 제가 다 바꿔놨지. 그래서 제가 자신합니다. 중국 도경 가지고 공부하시면 큰 도인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 중국인들이 정말 약아요. 그러니까 아마 핵심법은 아들한테나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올 정도의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무술 한번 해보세요. 중국 무술 도장 가보세요. 자기 전이는 무조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 남들한테는 뭔가 한 수 덜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도 배우면서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중에 도는 책에는 뭔가 신법이 하나 빠져 있어요. 과정은 어렵고 빨리 못 따라오게 하려고요. 봉호 스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중국 실제 도관을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보면. 근데 중국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못 따라오게 하려고 항상 어렵게 절차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는데 봉호 스님도 해보고. 그 얘기를 어려서 해주셔서 제가 듣고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용어 비결이 정말 쉽게 신선되는 에너지체 배양하는 비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더 용어 비결에 주석을 내놓은 게 봉호 선생님의 연정 16법이에요. 용어 비결 끝에 원래 주석으로 용어 비결에 빠진 부분만 써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통합해서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라는 것은 연정 16법 위주로, 용어 비결은 용어 비결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2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몸 밖으로 여러분 경락이 나가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에너지체가 뭔지 다 아세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지도에서 성공시킨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성이 안 좋아도 돼요. 이법만 하자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법만 가지고 닦자면 그렇게 닦을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육바라밀과 함께 못 돌아가니까 이거는 부정한 환신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신선인데 욕심 많은 신선이 나오면 요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장은 안 합니다만은 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제가 지도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봤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욕심 많고 안 닦겠는데 몸에 에너지체만 개발한 분들이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이상한 단체를 열어서 지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따라요. 도인인 줄 알고. 속은 안 닦겠는데. 그걸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육바라밀을 못하는 환신. 그러니까 이게 다 학술적으로 이미 용어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어느 작은 신통을 보고 많이 다 믿게 돼요. 그런 거 제가 좀 막으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상식은 알고 공부하세요. 앞으로 온 우주에 뭐 인간의 몸이 에너지체로 변한다. 가능해요. 저는 그거 조금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시니까 안 되지. 하시면 된다는 건 확신하기 때문에. 제 얘기대로 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 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분석 하시면 이 성인군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보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 들숨날숨 길이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다 보면 단전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저는 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류가 이런 그 기술만 알면 인류가 얼마든지 불보살 돼서 예전 고전에 나오는 도인들 이상으로 앞으로 다 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지금 벌써 왔죠. 사실 유튜브에 이런 내용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내용이 다 비급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다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일단 이런 시대까지 만들었잖아요. 다 같이 하는 시대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정보가 그냥 인터넷에 흘러다니게 하는 시대까지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부지런히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뭔가 문명이 나가는데 일조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만 한 분 한 분 하다가 전 인류가 의뢰의 이걸 뭐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의뢰의 그냥 인터넷을 보고 의뢰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아는 시대가 오면 개벽 성공한 거죠. 제가 목표하는 건 그겁니다. 질문이 예. 아까 윤회를 좀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예. 티벳을 보면 달라이라마나 림포체라는 분들이 이제 환생을 매번 윤회하시고 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왜 그분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윤회한다고는 하셨는데 왜 티벳에만 윤회를 하셔야 되는지 뭐 더 큰 부강한 나라에 가서 좋은 뜻을 가지고 태어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활불들이라고 하잖아요. 림포체가. 그럼 부처면은 몇 급이란 얘기, 몇 단이란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200~300명이 계속해서 티벳만 내려오죠. 티벳은 극락됐어야 맞죠, 진즉. 그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분들이 진짜 활불이라면요. 한 명만 와도 지구가 바뀌어요. 그렇게 한 200~300명이 계속 오고 티벳만 집중적으로 계속 오는데 티벳 국민들이 그럼 다 도인 됐어야 맞죠? 진즉. 티벳 국민들을 여전히 오체투지하고 있고 왜 오체투지하냐 그러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려고 그런다고. 뭔가 저는 그래서 티벳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살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왜 티벳을 제가 비판하냐면 지금 지구에서는 그래도 도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인데 왜 너는 뭐라고 하느냐. 저게 대승이라고 알면 지구 망하거든요. 저거는 대승의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거지 진짜 대승은 우리가 한국에서 나올 거고 한국에서 보여주는 모습. 자본주의 첨단의 보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만 대승이 나오지 그렇게 승속 간에 엄격한 계급적 차별이 있고 림포체들은 또 바로 찾아내가지고 귀족 대우를 해서 따로 키우고 일반인들은 그 정도 교육 못 받고 크고 진짜 일반인들은 그 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나 하면서 계속 다음 생에 잘 되기를 빌으라는 법을 배우고 저는 이렇게 돼서 이게 대승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대승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맞는데 진짜 대승은 그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1900년도 초에 티벳 최초 티벳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프랑스 학자가 티벳 가서 연구한 그 책이 티벳 마법의 성가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1900년도 초에 라마승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미륵이 북아시아에 나온다고 그래요. 티벳에 나온다고 안 해요. 앞으로 미륵이 나오는데 황인종이고 북아시아에 그럼 중국이나 한국이죠. 북아시아에는 그럼 티베트인들도 보면 뭔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티베트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자기들 공부법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북아시아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티베트 우리 몽골적으로 다 우리랑 같죠 사실은. 부탄까지. 뭔가 자기들 공부법이 꼭 부처법이라고 안 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북아시아에서 온 영적인 수행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티베트 라마들이. 실제로도 티베트 민속 종교인 뱅교 있죠. 뱅교 안에요.
단박에 깨닫는 법이 다 있습니다. 최상승선이. 골 때려요. 변교 안에 이미 그 도에 이르는 법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대승불교랑 비슷하니까 합쳐진 겁니다. 지금은 뭐 불교를 왜곡시켰다고 하는데 실상은요, 티벳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던 법이 있어요. 그게 북아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결해 보면요, 재밌죠. 그러니까 티벳도 사실은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진짜 관세음 보살이면 그렇게 십몇 대로, 그럼 계속 지구 역사와 함께 지금 계속 관세음 보살이 여러분 지구에 계속 계셨다는 건데, 근데 그럼 정치가 뭐 대동세상이 오고 거기 낙원이 펼쳐졌어야죠. 귀족들이나 고승들이나 살만하지 거기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세뇌를 돼서 불행하다고 못 느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되게 아주 열악한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은.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들고자 한 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개벽은 그런 게 개벽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일지보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림포체들 수준 되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개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